78쪽에 자연의 구성물질 할 차례입니다. 자, 아무튼 뭐 원소가 만들어지고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배웠고요. 원자들이 결합할 때 이제 뭐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뭐 이런 결합을 해서 그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질들이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이제 그런 물질들이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고 있고 생명체를 이루는 이제 물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간 역사 속에서 이제 신소재 개발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신소재는 어떤 것들이 개발되고 또 쓰이고 있나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볼 겁니다.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 지각과 생명체는 이제 일단은 앞에서 배웠죠. 우리 빅뱅으로 만들어진 원소와 그런 거 이제 처음에 이런 원소는 이제 수소랑 헬륨이죠, 주로. 근데 이 수소가 이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하면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뭐 이제 다양한 이거보다 더 다양한 뭐 리튬부터라고 할까요? 리튬부터 해서 뭐 철 이런 데까지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하게 되면 이제 더 그 원자량이 더 큰 우라늄까지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 지구가 탄생할 때 태양계 성운이 있었어요. 태양계 성운이 사실 더 훨씬 큰 거야 이게. 태양보다도 큰 거야 이게. 그러다가 어느 일부분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운 하나의 큰 성운에서 별이 여러 개 생겨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성운이 태양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라고 보면. 근데 그래서 이제 성운이 모여서 중심부에는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이제 그 회전하다 보면 원반 형태가 되거든요. 그 원반 형태가 되면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지고 그 미행성체가 모여서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고 현재 지구가 되었다. 이런 것까지 배웠죠, 그렇죠? 이런 거 배웠습니다. 우주와 지구를 구성한 원소. 우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소가 아직도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주가 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주가. 그러니까 좀 더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그 다른 뭐 원소들이 더 많아질 텐데 아직도 이제 수소랑 헬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우주가 되게 젊은 우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2%. 근데 지구는 이제 그러니까 태양계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태양이야. 태양계 질량의 뭐 한 99%는 태양이야. 근데 태양이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잖아요. 나머지 행성들을 합쳐도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에는 지구 내부까지 다 포함을 하면 철이 제일 많고요.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멘틀이라던가 지각에는 암석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암석이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규소가 그다음 많고 마그네슘, 니켈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는 빅뱅에 의해 초기에 만들어지고요. 탄소, 산소, 질소, 규소, 철 이런 애들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아연, 아이오딘 뭐 이런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뭐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여러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어 성간 물질로 흩어졌다가 그러니까 이미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초신성 폭발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구도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 원시 지구의 원시 바다에서 유기물은 사실 생명체에서부터 나오는 물질들이야. 주로 이제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인데 무기물은 이제 생명체랑은 좀 관계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아직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사실 생명체는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이 유기물 중에 뭐 아미노산 뭐 이런 애들이 만들어져야지 단백질 같은 게 만들어져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바다에서 무기물이 유기물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생명체가 탄생하여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하였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지각은 이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석이 이제 SiO2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규소가 많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많은데, 철은 조금밖에 없는 이유는 가벼운 그런 물질들이 그 마그마 바다 상에서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들은 이제 좀 떠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같은 가벼운 물질들이 더 많아요. 뭐 철도 5%는 뭐 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기율 표상에서는 118번까지 있어요. 근데 자연적으로는 90여 종이에요. 90여 종. 우라늄까지. 우라늄이 이제 92번이거든요. 자, 자연적으로는 90여 종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20여 종.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20여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거는 이제 산소와 규소가 많고, 알루미늄, 철까지는 좀 외워두시고, 4등까지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가 제일 많은데, 사실 산소가 제일 많은 이유는 물 때문에 그래요, 물 때문에. 물이 한 60에서 70% 이렇게 막 차지하거든요. 물은 사실은 무기물이에요. 유기물은 아니지만, 하여튼, 물이 많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수소도 이 많은 게 물하고, 물론 이제 다른 물질들에도 많이 들어가는 있는데, 아무튼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물이 제일 많아서 그렇고, 그럼 수소가 더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개수로야 수소가 제일 많죠. 근데 이건 질량비예요, 이거는 다 질량비야, 질량비. 이것도 질량이야, 질량. 퍼센트가. 질량 퍼센트예요. 그래서 산소 하나 원자량이 수소보다 뭐 16배 더 크기 때문에, 산소 하나가 16이고요. 수소가 1이기 때문에 산소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물 빼고는 대부분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 화합물. 뭐 머리카락이나 피부나 근육이나 뭐 심장이나 뭐 이런 거 다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도 있고, 단백질 같은 거는 질소가 포함이 되고요. 인이라고 하는 게 많은 거는 이제 그 DNA나 RNA 이런 데에 인 성분이 많아요. 물론 뭐 저기에도 있죠. 세포막이나 여기에도 인이 있긴 해. 그래서 요런 애들이 많고, 칼슘이 많은 거는 이제 그 뼈라던가 이런 거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산소의 질량비가 가장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것은 이제 산소가 다른 물질들하고 다른 원소들이랑 결합을 쉽게 해요, 쉽게. 그러니까 화합물을 만들기가 쉬워요.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합을 쉽게 하니까.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의 대부분은 산소와 규소가 주성분인 규산염 광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규소 질량비가 산소 다음으로 높고요. 지각에서는. 생명체에서는 물과 무기염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과 같은 유기물인데, 이 유기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이에요. 이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는 따로따로 배울 겁니다. 지각에서는 질량비가 매우 적은 탄소가 생명체에서는 23% 정도로 매우 높다라는 거. 생명체에서는 탄소의 비율이 높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은, 우리 당연히 지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체가, 원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되는 거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과 같다. 요즘에 이제 뭐 아바타라고 이제 아바타 2 나와가지고 영화 하잖아요. 거기에는 만약에
그 판도라 행성에는 뭐 다른 원소를 기원으로 하는 생명체들이 뭐 살 수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DNA나 뭐 아미노산 성분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원소들은 지구에 있는 원소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된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뭐 키포인트 한번 읽어봐 주시고, 뭐 수소 헬륨 빅뱅 때 뭐 이런 거는 이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고, 왜냐하면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건 산소와 탄소가 많은데, 산소는 물 때문에 많은 거고, 탄소는 탄소 화합물을 이루기 때문에 탄소가 많은 거다. 되시지요? 책을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규소 화합물. 규소 화합물은 근데 이거 안 했어요 우리? 이거 안 한 거 맞아요? 네. 이거 한 느낌이지. 자, 지각을 이루는 그 주요 광물은 그 광물은 되게 많아요. 뭐 몇천 가지가 있습니다. 뭐 몇천 가지 광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한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해요. 조암 광물. 조암 광물은 대부분 장석이 제일 많아요. 장석은 이제 좀 하얀색 돌멩이들, 뭐 짱돌 이런 애들이 다 장석이고, 석역은 좀 반짝반짝한 거고, 희석도 좀 반짝반짝하긴 하지만 제일 대부분이 뭐냐면 석영과 장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과 장석. 그 다음에 희석, 감남석, 각섬석, 운모 이런 애들이 조암 광물에 해당하는데, 이 조암 광물이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어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 전체 광물의 92%를 차지합니다. 지각에서 말이죠. 지각에서 92%는 조암 광물이다. 옆에 있네요. 옆에 사장석도 장석이고 정장석도 장석이야. 장석이긴 한데 약간 다른 거죠. 하여튼 요 둘 합쳐서 장석이고, 석영, 그 다음 휘석, 각섬석, 운모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비규산염 광물은 한 8%인데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는 규산염 광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 다 합치면 금이나 뭐 이런 금도 광물이거든요. 그런 거 합치면은 이제 8% 정도다.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는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기본 구조예요.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가 규산염 사면체야. 요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해 있냐에 따라서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로 나누고, 그거 독립형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들이 또 따로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가운데 규소가 있고 산소들이 있어요. 4개가. 사면체 구조. 규소가 원래 그 14족이고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결합을 4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규소는. 전체적으로는 -4의 전하를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들이 이과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이런 식으로 이과 마이너스 전하를. 근데 얘가 이제 작가 플러스거든요. 합하면은 -4죠. 전하량이. 자, 그래서 얘가 음전하를 띄니까 양이온과 금속 양이온이랑 뭐 이렇게 이온 결합 형태 그런 걸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규산염 사면체에 산소는 다른 규산염 사면체랑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규산염 광물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있고, 요게 이제 다른 그 양이온, 금속 양이온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독립형 구조다라고 해요. 독립형 구조는 감남석이라는 게 있어요. 감남석. 독립형 구조에는 감남석이 있다. 단사슬 구조는
이게 일부분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쭉 연결되는 건데, 여기 산소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죠. 이게 빨간 애가 산소거든요. 산소를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산소 두 개지.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를 해요.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를 단사슬 구조.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광물이 휘석. 휘석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길다란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은 쪼개질 때 한쪽 방향으로 쭉 쪼개져요. 뭐 요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런 식으로. 감남석은 사실 쪼개지진 않고 그냥 깨져요. 그냥 울퉁불퉁하게 깨지고, 이건 한쪽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영향을 줍니다. 이런 구조가. 복사슬 구조는 요게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쭉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럼 잘 보면은 요 사면체는 두 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규산염 사면체는 하나, 둘, 세 개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산소를 두 개 내지 세 개씩 공유를 하는 거예요. 산소가 공유하는 산소 수가 증가를 하죠. 이렇게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 수는 증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복사슬 구조. 이중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런 건 각섬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판상 구조는 이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 옆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둘, 세 줄만 있는 게 아니야. 쭉 연결되는 거고, 판상 구조에서는 공유하는 산소수가 3개로 늘어나요. 보면 봐봐요. 하나, 둘, 셋 늘어났죠. 그죠? 판상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운모고, 흑운모, 이런 뭐 백운모도 있거든요. 하여튼 운모 이런 거는 판상으로 쪼개져요. 판상으로 얇게. 망상 구조는 산소 4개를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면 하나, 둘, 셋, 4개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되게 단단해요. 이렇게 결합되는 게 훨씬 더 단단합니다. 이게 단단해 진짜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깨짐이야. 깨짐. 쪼개지지 않고 깨짐으로 나타납니다. 쪼개짐하고 깨짐의 차이는, 쪼개지는 거는 이제 일정한 규칙성 있게 쪼개지는 거고, 깨지는 건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장석하고 석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네요. 쪼개짐. 쪼개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평탄하게 갈라지는 걸 쪼개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나, 아니면 복사슬 구조, 아니면은 이제 판상 구조, 이런 건 쪼개짐으로 나타나요. 쪼개짐. 그러니까 흑운모가 이렇게 판으로 쪼개집니다. 판으로. 근데 깨짐은 쪼개지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깨지는 거예요. 이건 불규칙하게 깨지는 거를 깨짐이라고 한다. 독립형 구조인 감남석과 망상 구조로 되어 있는 석영과 장석 이런 거는 깨짐이 나타납니다. 화학적 풍화. 화학적 풍화는 단순히 이제 뭐 망치 같은 걸로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말고요. 뭐 이제 결합이 이제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거는 망상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이 화학적 풍화에 강해요. 독립형 구조가 제일 약하고, 망상 구조가 화학적 풍화가 가장 강합니다. 석영이. 망상 구조가 하여튼 제일 강해. 실제로 붓기 자체도 강하고. 자, 미니 강의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옆에 뭐 철이나 마그네슘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럼 색깔이 어두워져요. 철이나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광물은 어둡고, 규산염 사면체로 주로 되어 있으면 밝아요. 장석과 석영은 규산염 사면체로 주로 되어 있고,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낮죠.
그래서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이런 애들은 이제 마그네슘이나 철의 함량이 높아서 어두운 광물에 속하고, 장석과 석영, 백운모는 밝은 광물에 속합니다. 운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 전도성이 없어가지고요, 그 절연체 물질로 많이 쓰입니다. 자, 됐죠? 이거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키포인트 한번 보시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보기 전에 88쪽에 문제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A와 B는 각각 어떤 원소냐?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건 철인데 그 다음 많은 게 산소다, 산소. 그 다음에 이제 규소고요, 규소. 각에서는 이제 산소가 제일 많고, 규소가 그 다음이고, 알루미늄, 철,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지각과 생명체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이다. 맞고요.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었다. 이게 맞아요. 그 다음 지각에서는 규소가, 생명체에서는 탄소가 주요 구성 성분 원소에 포함된다. 맞죠? 자, 요게 규소고, 규소. 요게 탄소고, 탄소. 탄소가 2족이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똑같습니다. 둘 다 이제 14족이고, 탄소 밑에 규소가 있어요. 탄소 밑에.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이제 규산염 자면체의 구조인데, 가운데 있는 애가 규소고, 요건 이제 산소고, 산소. A는. 그 다음에 규산염 자면체가 기본 구조가 되는 게 맞고요. 지각을 이루는 광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고. 규산염 자면체가 다양하게 결합해 만들어진다. 맞고요. 자, 가처럼 되어 있으면 이제 독립형 구조다라고 하는 거고, 요건 이제 단사슬. 근데 요거는 이제 망상 구조. 근데 이런 거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의 이름은 규산염 자면체. 자, 요렇게 결합한 광물 한 가지, 뭐 석영이나 장석이 있습니다. 자, A 광물은 흑운모입니다. 흑운모. 이렇게 판상 구조로 되어 있는 거, 흑운모. 그 다음에 A의 결합 구조를 무엇이라고 하냐? 판상 구조라고 한다. 판상 구조. 되시지요? 그 다음에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생명체.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화합물 83쪽.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 이런 고분자 물질은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뭐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자량이 만 이상이 되면 고분자 물질이라고 해. 그래서 분자량이 엄청 크면 고분자 물질이라고 합니다. 써있네 옆에. 분자량이 만 이상 된다. 주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말한다. 기본 골격에 다른 원소가, 그러니까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에 다른 원소가 공유결합을 하여 만들어진 탄소화합물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 화합물들이 이제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는 탄소들이 쭉 들어가죠. 이렇게 탄소가 까만 게 다 탄소예요. 탄소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하고 무기염류 빼고 나머지 물질들은 전부 다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때문에 지각에 매우 적게 포함되어 있는 탄소가 생명체에서는 산소 다음으로 많다.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으니까 생명체가 특별한 거예요.
뭐 가위랑 생명체랑 다르잖아.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특별한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이 되게 무섭네 이게. 되게 무섭네요 이게 그냥 보면은. 그래서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요거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요. 포도당이 쭉 연결됐으면 이제 녹말이 되는 거고, 단백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요런 것들을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뭐 아미노산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쭉 연결되어 있으면은 단백질이고, 지질은 요런 데가 이제 이런 거 지방산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사실 요걸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으면 지질이 됩니다. 자, 그 탄소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탄소는 6번이고 원자, 핵의 양성자가 6개가 있으면 전자도 6개가 있고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4개가 채워져 있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4개가 원자과 전자가 되는 거고, 원자과 전자는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을 4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합니다. 4개. 저번주에 배웠죠. 옥텟 규칙 같은 거. 그래서 만약에 수소랑 결합한다, 그러면 이제 메테인, 이제 CH4 이런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탄소 화합물의 다양성. 뭐 결합을 4개를 하고 다른 원소와 쉽게 이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냥 수소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또 탄소랑 연결하고 또 연결해가지고 엄청 길게까지도 돼요. 막 20개까지도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네. 뭐 이런 단위체들이 많이 붙으면 진짜로 고분자 화합물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도 다르고 얘랑 얘도 다르니까 되게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거를 우리가 사슬 모양이라고 하고, 가다가 여기 이제 가지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가지 모양이라고 하고, 얘가 지금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럼 뭐 헥세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이것도 헥세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헥세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얘는 이름을 붙일 때는 이제 뷰테인에 이제 뭐 여기 붙어 있는 2메틸 뷰테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얘랑 이게 분자식이 똑같아도, 이게 분자식이 수소가 14개 이렇게 여기 수소가 다 붙으면 이렇게 붙겠네. 분자식이 이렇게 똑같아도 얘가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쭉 연결된 애랑 가다가 가지 달린 애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한 화합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슬 모양이랑 가지 모양이랑, 아니면 이 끄트머리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양쪽 끝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고리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공유 결합할 때 이렇게 단일 결합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요 이중 결합도 형성이 됩니다. 저번주에 배웠죠.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 이중 결합으로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결합은 4개를 해야 돼요. 잘 봐봐. 이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4개 해야 되겠죠? 얘도 하나, 둘, 셋, 넷. 3중 결합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얘도 하나, 둘, 셋, 넷. 4중 결합은 없어요. 4중 결합은 없다라는 거는 아셔야 돼. 4중 결합은 없어. 4중 결합하게 되면 이제 전자가 너무 한 곳에 몰려 있어가지고요. 안정한 물질이 안 됩니다. 4중 결합은 없고. 그래서 결합하는 방식이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이 다 다르고, 단일 결합, 이중 결합, 3중 결합이 또 달라요. 그리고 형태는 비슷해도 수소가 4개 있는 애랑 염소가 하나 들어간 애랑 달라. 2개 들어간 애, 3개 들어간 애, 4개 들어간 애 다 달라요. 뭐 사유마탄소 이런 거 되는데 다 다릅니다. 이런 거 이제 지질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꺾어지는 부분에 다 탄소가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안 그리는 것 뿐입니다. 꺾어지는 부분에 사실 탄소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탄소가 다 결합돼서 이런 분자가 되는 거예요. 꺾어지는 부분마다 다 탄소 있는 겁니다. 자,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를 아셔야 되겠고요. 생명체와 탄소화합물, 규칙적 결합으로 형성된 탄소화합물. 탄소가 기본 골격이 되고,
탄소가 골격이 되고요. 거기에 수소나 산소나 질소 등 그런 원소들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수십만 개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고분자 물질이 형성할 수 있어서 탄소는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에는 이제 크게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지질이 있고요. 요런 애들은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탄소 화합물인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다. 생물계로의 탄소의 유입은 일단 식물이 큰 영향을 주는 거야. 식물이 일단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자기 몸을 만들어 광합성 해가지고 포도당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포도당 일단 만들어 가지고 걔를 가지고 또 이제 뭐 녹말 이런 것도 만들고 셀룰로스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얘를 먹어 살아 이제 동물들이. 그러면 다시 그게 단백질 이런 걸로 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계로 탄소가 유입되는 과정은 제일 중요한 게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과 같은 탄소 화합물로 만들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막 여기서 이제 순환을 하는 거예요. 동식물이 서로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음식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탄소가 동물계 생물계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여기 이산화탄소 떠돌아다녀도 숨 쉬어가지고 뭐 내 물질로 만들 수는 없어요. 식물이 그런 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소화합물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이 있고요. 탄소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결합을 해야 되고, 다양하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생명체와 탄소화합물, 생명체에서 탄소화합물은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도 쓰인다. 그 다음에 핵산 이런 거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도 탄소화합물이다. 요거 구체적으로 뒤에 나옵니다. 규소와 탄소는 둘 다 14족이고요. 규소가 더 큽니다. 규소가 덩어리가 더 크고, 탄소는 더 작고. 근데 생명체가 쓰기에는 규소는 너무 커, 얘가 사실은. 그래서 탄소가 더 알맞습니다. 생명체가 사용하기에는. 규소는 이제 그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여러 가지 광물을 만들고, 생명체에서는 탄소화물을 만들어서 생명현상이 나타나고요. 자, 광물에는 이제 한 2,500여 종류가 있네. 그 중에 이제 30여 종이 주를 이루는데 얘네들을 조항광물이라고 하고, 조항광물의 대부분은 규산용 광물이라고 한다. 장석이 제일 많다. 자, 요런 내용 있죠? 봐봐요. 이거 읽어두면 재밌습니다. 규소와 탄소 둘 다 원자과 전자 4개로 많은데, 근데 규소가 더 큽니다. 덩어리가. 규소화합물은 탄소화합물보다 분자가 커요. 근데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의 크기가 커지면 세포의 크기도 커져야 하는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세포 환경 사이의 물질 교환 효율이 크게 감소하므로 생명활동의 유지에 불리합니다. 규소화합물은 탄소화합물보다 결합 강도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뭐 돌멩이 같은 거 씹어 먹었을 때 그게 분해가 안 돼요. 결합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쉽게 분해되는 탄소화합물이 더 생명체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돌멩이 씹어 먹고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소화 효소나 이런 걸로는.
그래서 생명체의 특징상 규소 화합물보다는 탄소 화합물이 더 생명체에게 적합합니다. 규소가 일단은 커요, 너무. 예. 탄소처럼 좀 더 작은 애가 더 훨씬 더 좋고, 결합이 너무 강하면은 그거를 끊어가지고 다른 물질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번부터 해서 12번까지 풀어볼게요. 탄소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4개. 탄소는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탄소 화합물을 형성하죠.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최대 8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4개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최대 8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4개까지 하는 거죠. 결합은 4개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탄소가 결합을 해서 이어지는 탄소수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될 수 있어요. 이어진다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니은만 맞습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물과 소량의 무기 염료를 제외하면 유기물인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고, 기억은 자, 그 탄소 화합물은 원자과 전자가 4개인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쓰면 되고요. 그 다음 10번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탄소 화합물에 해당하는 것. 물은 탄소 화합물이 아닙니다. 이거 탄소가 없죠. 핵산 맞고, 핵산이 아직은 잘 몰라도 하여튼 DNA, RNA 이런 거야. 이거는 뒤편에 배워요. 핵산 맞고요. 단백질 맞고, 지질 맞고, 탄수화물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만 형성하는 건 아니죠. 이중 결합도 있고 삼중 결합도 있으니까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 질소, 수소 등 공유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거 맞고, 탄소의 연속적인 결합으로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형성되어 탄소 화합물은 생명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맞죠? 디귿. 그 다음에 12번 탄소의 공통점. 규소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의 공통점. 17족이 아니라 이제 14족이고요. 원자과 전자 4개인 거는 맞고, 산소하고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거 아니지. 다른 원소들하고도 결합할 수 있어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